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333호 제5면 기사입니다. 광명시 인권문화 확산과 평등 실천의 앞장서. 광명시민인권센터는 지역 공동체 안에서의 인권문화 확산과 평등을 실천하는 첫걸음으로 지난 28일 광명극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평등길 1110 상영회를 진행했다. 평등길 1110은 사회적 합의라는 미명 하에 지난 15년 동안이나 제정을 미뤄온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만들어진 다큐멘터리다. 광명시민인권센터는 광명경실련을 포함한 13개 단체와 함께 왜곡된 인권인식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이번 상영회를 마련했다. 이날 상영회에 앞서 오프닝 행사로 우크라이나 국적의 콘트라베이스 연주자인 디미트리와 김문수 소프라노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기원하기 위한 평화를 위한 연주를 선보였다. 상영회가 끝난 뒤에는 평등길 1110에 대한 소감을 나누고 인권 라운드 테이블을 열어 차별과 평등에 대해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박한혜 변호사, 공익인권 변호사 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가차별금지법 제정운동의 쟁점과 현재 입법 현황을 설명하고 이어 광명에서 학교 밖 청소년으로 불리며 평등하게 산다는 것들 주제로 벽시학교 청소년 과정에 한지성님이 학교를 다니지만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으로 불리는 불평등한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다. 광명에서 농아인으로서 평등하게 산다는 것들 주제로 이야기를 이어간 유옥님은 차별금지, 평등이라는 이야기는 삶 속에서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이다며 수어통역은 더 이상 서비스가 아닌 농아인의 당연한 권리로서 이야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광명시민인권센터를 개소하고 투표소 간행물 수어통역 보행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권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시정에 반영하는 등 시민의 인권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광명시 의료급여 수급자들 의료기관 이용 불편 해결. 광명시는 지난 27일 2022년 제4차 의료급여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의료기관을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연장 승인과 선택병원 지정을 의결했다. 이날 의료급여 심의위원회는 만성고시질환 381초과 및 기타 질환 401이 초과된 49명의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해 연장을 승인하고 4명이 선택병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광명시 의료급여 심의위원회는 의료급여 일수의 연장 승인에 관한 사항 의료급여법 제24조에 따른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 등의 결손 처분에 관한 사항 그 밖의 의료급여 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붙이는 사항을 심의 의결하여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 서비스를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작년에는 총 12회의 의료급여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266명을 대상으로 2762건의 연장을 승인하고 386건의 선택 의료급여 기관을 지정한 바 있다. 광명시는 이외에도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관리 능력 향상과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신규 의료급여 대상자 625명에게 의료급여 제도 등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다빈도 외래 이용자, 장기 입원자, 연중관리 대상자 등 총 302명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및 의료급여 사례 관리를 통한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다. 4. 광주시 자원봉사센터 전문봉사단, 향림 원품 안의 집장애인의 날 행사 지원. 4. 광주시 자원봉사센터, 센터장 이한범 는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유관기관인 향림원 품안의 집의 요청에 따라 전문봉사단을 지원하였다. 향림원 품안의 집에서 진행하는 향림어울림마당 장애인의 날 행사는 2022년 4월 20일 수 품안의 집 야외 잔디밭에서 개최되었으며 광주시 자원봉사센터 소속 전문봉사단체인 무지개풍선연합봉사단, 회장 이금순, 과담쟁이 미술봉사단, 회장 장회경, 이 시설 이용자들을 위한 풍선아트 및 페이스 페인팅 체험 부스를 운영하였다. 이번 봉사활동은 2020년부터 코로나19, 코비드19로 인해 그동안 자유롭지 못했던 시설 방문 봉사활동을 2년 만에 전문봉사단 활동으로 재개하였으며 침체한 시설 방문 봉사활동에 활력이 되었다. 이한범 4. 광주시 자원봉사센터장은 앞으로도 전문봉사단을 적재적소에 연계하여 활발히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광주시 광남 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웃대 환상의 짝꿍 사업 진행. 광주시 광남 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7일 2022년 특화사업인 이웃대 환상의 짝꿍을 진행했다. 이웃대 환상의 짝꿍 사업은 관내 저소득 장애인 및 홀몸 어르신과 협의체 위원들이 결연을 맺어 매월 정기적인 방문을 통해 안부를 확인하며 고독사 등 위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 복지 상담까지 함께 진행하기 위해 기획된 특화사업이다. 이날 협의체 위원들은 관내 홀몸 어르신들에게 달걀, 김, 두유 등 식료품을 전달하고 안부를 확인했다. 물품을 전달받은 한 어르신은 평소에 집에 혼자 있다 보니 적적할 때가 많은데 이렇게 찾아와 물품을 전해주고 함께 대화도 하니 정말 즐겁다며 환하게 웃었다. 이에 대해 이상호 탁찬길 공동위원장은 홀로 계신 어르신을 직접 뵙고 안부를 확인하니 안심이 된다며 앞으로도 광남 이동협의체가 앞장서서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을 잘 살펴보겠다고 전했다. 안승남 구리시장 2022년 세부추진계획 보고회 개최. 구리시 시장 안승남 는 2022년 1월 13일부터 4월 25일까지 구리시 조직은 물론 구리도시공사, 청소년재단 등 35개 부서 10개 산하 기관에 대한 직원별 업무 분장 및 2022년 세부 업무 추진계획 보고회, 이하 보고회를 추진하였다. 보고회를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업무 분장을 정립해 조직 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업무별 세부 추진 계획에 대해 실무자 토론을 실시하여 불필요한 업무는 축소하고 신규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모색했으며 직원별 분장 사무와 업무량의 정확한 분석을 통해 공정성과 형평성에 맞춰 업무를 조정하고 객관적, 과학적인 평가 자료로 활용하여 일하는 근무 분위기를 형성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구리시 조직뿐만 아니라 구리도시공사, 청소년재단 등 출자 출연기관 및 민간 위탁기관까지 보고회를 확대 운영하여 재단, 공사, 센터 근무자들의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다지는 시간이 되었다. 22일 금에 개최한 농수산물도매공사 보고회에서는 농수산물 유통을 전문화하고 출하자, 구매자, 유통인의 상생 시스템을 구축하는 기관 성격에 맞게 일부 부서는 그 역할에 따라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등 근무 시스템 변경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도출되었다. 구리시 종합사회복지관은 26일 청소년재단, 여성행복센터, 노인회관 등 유사기관과 협업하여 추진 대상과 프로그램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보고회에 참석한 한 신규 직원은 보고회를 준비하면서 깊이 있는 업무 연찬을 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시장이 직접 대민 업무의 애로사항과 대응 사례를 질의하고 조언을 해주는 등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어 구리시 공무원으로서 자긍심을 갖게 되었다고 보고회를 마치며 소감을 전했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사업계획 수립 시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수요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을 반영해 줄 것을 당부하고 특히 청소년과 청년은 사업 대상이 아닌 사업의 주체로서 스스로 기획하고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이번 보고회가 형식적인 업무 보고가 아니라 시민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더 고민하여 구리시 시정과 개인의 역량을 함께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25일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업무 보고 시에는 발달장애인의 자립과 보호자의 행복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일자리 확충 등 장기적인 대책 수립과 함께 사회적 기업과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 구리시도 장애인의 고용 안정화를 위한 공공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했다. 한편 이번 보고회는 향후 수도과 구리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끝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구리시 저소득 1인 가구 간병비 지원 연 최대 21만 원까지. 구리시 시장 안승남은 26일부터 저소득 1인 가구에 연간 최대 21만 원의 간병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구리시에 주소를 둔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월 소득 인정액 175만 330원의 1인 가구다. 갑작스러운 부상이나 질병으로 2차 의료기관에 입원해 간병업체, 협회를 통해 간병 서비스를 받은 경우 지원받게 된다. 하루 간병비 10만 원 기준 70%, 하루 최대 7만 원을 시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30%는 본인 부담이다. 간병비 지원은 연 최대 3일, 21만 원까지 가능하다. 구리시는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와 행복이음, 사회보장정보 시스템 반영을 마치고 사업 예산 840만 원, 40가구 분을 확보했다. 간병비 지원을 받으려는 대상자는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 동의서, 간병 사실 확인서 등의 서류를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시는 신청자의 소득재산 등 선정 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한 뒤 본인 계좌로 간병비를 입금한다. 구리시는 지난해 급격히 증가하는 1인 가구의 종합적 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및 분석 연구를 통해 구리시 1인 가구 기본계획 22에서 25년을 수립한 바 있으며 이를 반영하여 돌봄 체계가 부족한 저소득 가구를 우선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과 정서적 안정감 등 건강한 일상생활 유지를 도모해 시민 모두가 함께 행복한 복지도시를 만들 계획이다.